2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59, S&P가 1.04, 다우가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건 나스닥이에요. 그동안에 다우는 강하게 반등 나왔죠? 자, 이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한국 증시와 유사한 나스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1.59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보이시죠?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중입니다. 자, 보면 1.59 종가 마감했지만 공간이 떠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달려왔어요. 기술적으로 강한 기술적 반등. 그러나 그 구간은 강하게 달려왔지만 낙폭에 대비해서 아직 많이 남았다. 이 구간 전고점 돌파는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은 아직은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 시그널은 뭐다?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유지, 그 사이의 기점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현재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0.25%. 자꾸 0.25bp라 그러는데 잘못 나옵니다. 25bp예요. 25bp 0.25%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어쨌든 뜻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0.25% 인상 확률 99.6%. 거의 기정사실화입니다. 동결 가능성은 0%이다. 자, 그래서 3월에 올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중단이 나오지 않을까. 자, 5월에도 보면 금리를 올릴 확률이 좀 있어요. 5월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즉 0.25% 올린다는 그런 부분이 62.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3월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0.25% 올리고 5월에도 봐서 올릴 수도 있어. 근데 이때 못 올린다는 거죠. 이때 중단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3월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기술적 반등 부분의 연속성에 있다.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종목별 증권사 순위 창구 화면입니다. 자, 7월부터 2월 4일까지 한번 볼게요. 명실상부하게 1위부터 9위까지가 다 외국계예요. 그쵸? 300만 주 이상 순매수 가량이. 그리고 누적. 자, 매도는 어디죠? 골드만, DB, 미래에셋, 삼성, 유진, KB, 키움, 하이, 하나. 자, 결국 중요한 건 이들의 물량이 외국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그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자,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흐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4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자, 외국계 창구가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얘는 왔다 갔다 해요. 요거 모으면 또 밉니다. 그리고 UBS. 어쨌든 중요한 건 1위부터 4위까지가 죄다 외국계예요. 자, 매도 1위는 DB, 키움, 미래에셋, 유진, 맥쿼리, 이베스트, HSBC 대신 노무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은 좀 꼬여 있어요. 외국계는 순매수가 46만 9천 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일. 다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개인의 물량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최근 한 주 동안의 흐름으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중요한 게 1위부터 5위까지가 죄다 외국인이에요. JP, 모건, 골드만, UBS, CT. 자, 여기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느껴지지만 JP는 요거 모으면 또 넘길 수 있어요. 모건 스테인은 좋은 부분이죠. 자, 골드만, UBS, CT. 자, 매도는 메릴린치, 미래에셋, 한국, DB, 하이, SG 대신 신영. 뭔가 방향성이 감지되진 않지만 외국계로 흐름이 다시 한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워낙에 급감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순매수가 30만 정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실적이 돼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제 2월 3일 기준 신용잔고 비율 0.78. 자, 다시 바닥권으로 찔끔 내려왔어요. 0.02% 수치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큰 신용잔고를 비한 변동폭은 없어요. 결국 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흐름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수평에서 살짝 줄어서 수치상으로 0.07% 줄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죠. 찔끔 늘었다가 다시 찔끔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 0.04 줄었던 부분. 삼형제 다 신용잔고 비율은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대차 잔고가 좀 늘었더라고요. 2월 3일 기준에서 어제죠. 23만 6천 주. 그래서 941만 주입니다. 대차 잔고는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줄어들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어들다가 한 요 정도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크게 1200만 주에서 줄었던 부분이고요. 그죠? 최저 부분이 229만 주에서 여기서 한 3, 40만 주 늘어나 있는 상황. 대차 잔고는 3천만 주 이상에서 자, 이제 900만 주대, 800만 주대, 700만 주대, 600만 주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66만 주입니다. 전일 272만 6천 주에서 6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최저치는 229만 주죠. 저점 대비해서 37만 주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유플라이마 FDA 승인 지연 이후 그날까지 이골팬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항을 개인적인 의견임을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FDA로부터 보완 자료 등을 요구받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부터 유플라이마 등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당장 올해 7월 1일 출시 예정인 유플라이마도 생산해야 되고 내년 출시 예정인 램시마 SC 미국 시장에 CTP43, 42 등도 올해부터는 미리 생산하여 재고를 축적해야 됩니다. CTP39, 41, 47 정도 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그리고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가 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년, 4년, 5년 내에 얘네가 줄줄이 대기합니다. 얘네 시장 규모만 압도적이라는 부분을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시장 규모가 무척 큽니다. 엠브럴, 레미케이드, 휴미라를 다 공략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또한 10조가 넘어가는 악템나가 현재까지는 가장 작죠. 그러나 합치게 되면 이들 모두를 합치게 되면 10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파일을 몇 프로나 가져올지 무척 기대가 큽니다. 송도 1, 2 공장은 기존 제품들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캐파의 여유가 없습니다. 3 공장은 아직 완공 이전이라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외부 CMO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CMO 공장을 이용하는 것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오랜 기간 준비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생산 제품별로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제품도 생산해야 하며 FDA가 요구하는 CGMP 인증도 획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3분기 실적 자료에 미국의 원재 공장을 밸리데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 부회장이 언급했고 CMO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및 남미 시장에 공급할 원재 및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 참고로 남겨주셨고요. EU, 미국, 코리아, 아시아. 자, 밸리데이션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DSDP 생산 사이트 확대로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유플라이마 미국 공급 물량을 여기에서 생산하는 계획이라면 유플라이마 FDA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 일정 올해 7월 1일에 맞춰 모든 준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미국 원재 CMO 공장 계약 체결, 밸리데이션 및 시제품 생산 및 CGMP 인증을 위한 FDA 실사, 2022년 내 최종 FDA 승인 계획이었죠. 요게 살짝 딜레이 되고 있죠. 즉 CMO 공장 밸리데이션, 시제품 생산 FDA, CGMP 인증 절차 등을 추가 기간이 요구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도 2023년 7월 출시이기 때문에 2022년 내에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었던 스케줄이죠. 이 과정에서 완제 공장에 대한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FDA로부터 공식적인 보안 요구 자료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별다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보텍은 원재 생산에 대한 보안 자료를 요청받았죠. 셀트리온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알보텍과 다르게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처음 송도 공장에서
유플라마 미국 물량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면 송도 공장은 별도의 FDA CGMP 인증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1년 이내 FDA 승인이 났겠지요. 그러나 이번 유플라마 신청은 새로운 CMO 생산 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계획이었으며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 완제 공정 문제 하나가 더해져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FDA 승인은 지연되고 있지만 PBM 관련 업무 등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1분기 이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1분기 중에 하루이지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습니다. Don't worry. 2028년 그날까지.